자, 9, 11월 영어학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영어학 킬러 문항 데뷔라고 제가 했잖아요. 이 킬러 문항 데뷔라고 한 이유는 지금 보통 시험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위한 문제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 문제 유형을 킬러 문항이라서 어렵게 낸다고 하기보다도 기존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의 단순 변형시키는 문제, 그거 안 낼 거고요. 앞으로 단순 변형되는 문제는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안 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킬러 문항을 어디서 출제할 거냐? 기존에 우리가 조금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약간 우리 선생님들 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됐던 그런 문제들은 항상 약간 이렇게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 그를 치를 거고, 기출 문제에 없던 문제들, 그리고 그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를 그러면 전혀 안 내냐? 기출 문제에 나왔어도 그것을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갈 거야. 기출 문제 단순 변형이 아니라 기출 문제에 나온 문장을 심도 있게 들어갈 거니까 그게 문제 출제 방향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하얗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가면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제가 바인딩 티어리 냈는데, 바인딩 티어리 이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바인딩 티어리긴 한데, 우리가 바인딩 티어리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어디에 초점을 뒀어요? 같은 스몰 클로즈 안에서 바운드 돼야 된다 해서 클로즈 개념을 더 잡았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클로즈 개념이 아니라 이제 MP가 하나의 바운딩 도메인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춘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역시 바운딩 티어리 문제인데, 결속이론 문제인데, 결속이론은 어떻게 정리 잘 하고 계십니까? 결속이론 전체 두 번째도 결속이론 문제인데, 지금 두 번째 결속이론 문제에서 항상 리플렉시브만 나온단 말이에요. 리플렉시브나 리시프로커, 이치하더나 힘셀프, 원셀프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기존에 보면은 대명사하고 R 익스프레션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출제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얘네 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에서 이 바인딩 티어리는요, MP 요거 잠깐만 개념 들어가면, 바인딩 이론은 MP 해석을, MP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MP가 구체적으로 뭐냐? 원셀프 같은 이런 제기사하고요. 그 다음 대명사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R 익스프레션이 뭐야? 그냥 고유명사잖아요. 일반적인 R 익스프레션, 이러한 명사의 해석을 구조로 보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해석을 보는 겁니다. 해석은 의미론에 대한 분야인데, 이 해석의 의미론은 분야인데, 이 해석에 대한 것을 구조로 보는 거예요. 통사론에서. 좀 더 특이하죠. 그게 바인딩 이론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구조적으로. 얘를 해석을 어떤 구조에서 해석이 될 수 있어? 어떤 구조로 해석이 될 수 있어? 그게 이제 principle A, B,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 지금 워낙 많이 나왔어요. 나올 수밖에 없지. 바인딩 이론에 통사론에 꽂히신 바인딩 이론이니까요. 얘네 둘은 안 나왔어요. 근데 얘네 둘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를 이해하면 자동으로 이해하니까. 근데 혹시나 너무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얘네들이 나오면
살짝 당황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reflexive에 대한 이 그 원리가 reflexive must bound close met antecedent에 의해서 bound 돼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미 다 공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두 가지 측면 reflexive는 bound 돼야 된다라는 개념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bound 되냐 영역을 close mate, close 안에서 bound 돼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개념 잘 잡으시고 있으면 돼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bound하고 close mate. 그럼 여기서 bound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bound 어떻게 정의돼요? bind가 두 가지로 첫 번째 코인덱스, 두 번째는 C커맨드죠. 그렇죠. 코인덱스라는 경우 코인덱스는 말 그대로 서로 대상이 동일한 거예요. 원셀프가 있고 누가 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동일한 레퍼런트라는 얘기죠. 네, 동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동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해요? 코인덱스로 인덱스를 동일하게 찍어서 표시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 즉 선행사하고 리플렉시브가 같은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동일인에다가 인덱스를 같이 찍어두니까. 그 다음에 C 커맨드 구조적인 측면이죠. 네, 구조적인 측면. 그래서 bound라는 개념 잡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4번부터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클로즈라고 했었는데 클로즈 안에서 바운딩 돼야 된다는데 여기서는 지금 클로즈가 아니라 바운딩이 클로즈가 아니라 어디예요? 여기란 얘기죠. 이게 정문인 걸 보니까 왜 여기에 코인덱스 되고 여기도 코인덱스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코인덱스가 지금 절 안에서 코인덱스 돼야 되니까 잔과 코인덱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MP 안에서 혹은 DP 안에서 지금 코인덱스가 되기 때문에 요거 조금 아까 얘기한 constraint, 절 안에서 바운드 돼야 된다는 그 제약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약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 소위 말하는 프린서플 A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우리는 리바이즈 할 거예요. 바운딩 도메인을 도메인을 리바이즈 할 거예요. 항상 이 바인딩 개념은 리바이즈 할 게 없어요. 이건 그냥 세팅된 고정된 개념이에요. 항상 뭐가 문제냐? 이 도메인이 문제예요. 도메인. 네. 이 도메인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운딩 이론이 이 도메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렵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운드의 개념은 그냥 저 두 개가 다예요. 네. 좀 더 심화된 개념으로도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도메인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메인이 바뀌는데 뭐에 따라서 바뀌느냐? potential antecedent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이거는 그 카니의 신텍스에 나오는 개념이죠. potential antecedent, 잠재적인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다른 책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재적인 subject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어요. 예, 잠재적인 subject.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close를 영역으로 따지면 주어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한 주어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주어가 될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잠재적인 주어가 뭐예요? 잠재적인 주어가 5번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개념이 얘가 지금 DP잖아요. 여기 점 찍으면 안 되는데 점이 찍혔네. DP잖아요. 이 DP의 A의 DP가 5번의 B번으로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여기에 있는 the army는 디스트럭션의 잠재적인 주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도메인에서 개념을 잡았던 그 클로즈는 정말 심플한 케이스고 여기서 주어는 그냥 문장의 기능을 하는 주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주어까지도 거기서 우리 영역을 할 때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죠. 어떻게 정의하냐면 reflexively must bound, 여기까지 똑같아. 항상 고정. 어디 안에서 smallest cp, 이게 문장을 이렇게 써도 괜찮죠? 이렇게 써도. 자, 여기 안에서 요것이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영역은 dp도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이 dp라는 개념이 2017년인가 17년인가 그 정도의 dp도 하나의 도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살짝 언급하면서 지나간 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자, 여기 dp는 어떤 dp여야 돼? 아무 dp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dp는 mp로 써도 괜찮죠? 요즘 dp라고 자주 쓰니까. 이 mp가 참고적으로 이 mp를 왜 dp라고 부르는지는 공부가 돼 있나요? 왜 dp라고 표시하죠? 바이너리? 땡. 나중에 요번에 모의고사 때 이 MP를 DP로 들어간 것, 이 MP가 DP, 왜 DP로 부르냐에 따라 이 내용이 지금 전혀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냥 어느 순간 MP 하다가 DP로 써버렸거든요. 근데 이 MP가 DP가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MP가 noun phrase가 determiner phrase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명사에서 determiner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바뀌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통사론에서. 그 부분도 나중에 참고적으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MP를 왜 DP로 바꾸느냐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DP는 아무 DP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reflexive를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potential antecedent, 즉 potential 잠재적인 subject가 있는 DP여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는 DP는 아무 DP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 보면은 자, sentence that is ungrammatical한 센텐스 고르라고 그랬어요. 항상 여기 번호 적어두세요. 혹시 잊어버리니까. 자, 요거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거에 근거해서 설명하는지 꼭 표시를 해 두시면서 정확하게 내가 써야 될 내용이 뭐야, 꼭 들어가야 될 개념이 뭔지를 항상 표시해 두면서 하세요. 그냥 대충 읽고 답안 작성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ungrammatical sentence가 이거죠. 예, 잘 잡으셨어요. 자, 이유는 ungrammatical sentence 적으시고, 이유는 지금 답안 제가 드렸고 첨삭해 드릴 테니까 답안은 작성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메인이 되는 거죠. 그쵸? 왜 도메인이 돼요? potential subject 수전이 있는 DP이기 때문에. 근데 이 B는 어때요? B는 도메인이 어디예요? 이 B는 도메인이 어디예요? himself가 해석받을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디예요? B는 전체예요. 그렇죠. 이 전체니까 얘가 잔과 결속할 수 있는 거죠. 영역이 넓어져요. 그럼 B는 A와 다르게 왜 any description of himself가 영역이 안 되는 거예요? 잠재적인 서브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서브젝이 아니에요. 그쵸? 네. 잠재적인 서브젝이 없기. 그러니까 반드시 쉽게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퍼제시브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에. 네. 퍼제시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MP. 그 MP가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메인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얘가 ungrammatical하다. 그 다음에 ungrammatical한 이유는 수전이 potential subject이 있기 때문에 영역이 이 DP다. 그런데 이 DP 안에서 himself가
바인딩 되지 않는다, 못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또 하나 요것도 잡아 두셔야 돼요. 어떤 구조냐면 주어 동사 들어가고 대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있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어 동사 대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원셀프가 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picture of oneself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DP 요 표현이 요 주어 자리에 내포절의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 요거 좀 참고적으로 잡아줘. 이거를 설명하려면 되게 복잡한데 그냥 영역이 어딘지만 참고적으로 잡아두세요. 여기에 그냥 picture of himself, picture of oneself가 아니라 그냥 oneself만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이 영역은 전체가 아니라 여기가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영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어요. 주어 자리에 원셀프가 들어간, 리플렉시브가 들어간 이 문장은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역이 이 내포절이기 때문에 내포절 안에서 바운딩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picture of oneself는 영역이 전체 문장으로 whole sentence로 확장이 돼요. 이게 왜 확장이 되는지는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영역 그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요. 임용 시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혹시나 시험에 이게 툭 나올지 모르니까 picture of reflection, picture of oneself가 나오는 이 내포절은 더 이상 요 1번에 과 같지 않게 전체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 앞에 있는 주어, 메인 주어와 바인딩이 되면은 얘는 OK가 될 수 있어요. 요것만 잡아두고 그 다음에 DP가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잘 정리해두면 바인딩 도메인과 관련해서 바인딩 이론은 끝! 그걸로 끝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리플렉시브가 아니라 프로나운과 아르스프레션 관련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1번에 얘네들 기본 개념이니까 이 기본 개념은 뭐 정확하게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나운 얘네는 여기 좌과 결속을 해야 되지만 얘는 좌이 아니죠. 예, 힘은 좌이 아니에요. 그 말은 즉슨 구조적으로 힘은 좌에 의해서 바인딩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제약으로 이렇게 define을 하면은 여기 2번에 pronoun must be free. 이 free라는 말 의미는 not bound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냥 자유롭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요거는 그냥 not bound, 결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저걸 결속되지 않는다로 해석해야지 자유롭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정교하게 문장을 보는 눈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를 얘는 바인드의 이것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요 바인드의 과거형이죠? 그쵸? 근데 나중에 WH 무브먼트 가면은 바운딩 노드라는 개념 나오죠. 요거 괜찮아요? 통사로 제일 잘 안 되는 것 같네. 이 WH 무브먼트에 우리나라 말로 그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subjacent condition.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위 인접 조건 들어봤어요? 지금 공부가 잘 안 돼 있네. 하위 인접 조건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WH 무브먼트에. WH 무브먼트가 지금 이동하는데 제약이 있죠? MP가 막 앞으로
무작정 튀어나가는 게 아니죠. WH 무브먼트가 WH 월드 프레이즈가 앞으로 무작정 튀어나가는 게 아니죠. 분명히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약이. 그 제약 중에 가장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제약이 하위 인접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바운딩 노드.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공부하시고요. 하위 인접 조건에서 이거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 그때 이거는 바운딩이 이거를 결속 노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랑 혼동하지 마시라고 얘기한 거고.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유하다. 자유하다는 거는 뭐예요? 바운드 되지 않는다는 거고, 바운드 된다는 거를 아까 두 번째 C 코맨드랑 그 다음에 코인덱스죠? 코인덱스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프리한 거예요. 두 개 다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어요. C 코맨드는 하나 코인덱스 되지 않거나 코인덱스는 되나 C 코맨드가 되지 않으면 그걸 프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not found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가버닝 카테고리에서 바운드 되지 말아야 된다. 이때 가버닝 카테고리는 뭐예요? 바운딩 도메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바운딩 도메인, 가버닝 카테고리 요거 되게 테크니컬한 용어인데 어쨌거나 바운딩 도메인에서 결속되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이 영역은 뭐냐? CP다. 프로나운을 포함하는 CP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때 프로나운과 관련된 이 원리에서는 DP는 들어가지 않아요. DP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프로나운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referential expression, R expression이라는 것은 또 다른 NP의 타입이다. 세 번째 타입이란 얘기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elements are inherently referential. 이 표현 괜찮아요? 내재적으로 referential하다. R expression은 즉 R expression이 우리 보통 일반 그 문법 용어로 무슨 고유명사잖아요. 그쵸? 고유명사는 내재적으로 referential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해석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체적으로 해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해서 프로나운이나 리플렉시브처럼 다른 것에 의해서 해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프로나운과 다르게 자유로워야 되고 결속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이 영역도 필요 없어요. 그쵸? 영역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of R Expression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constraint을 만들 수 있냐면 4번처럼 R Expression must be free everywhere.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조건에서나 누구한테도 결속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건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5번에 이 문장을 보시고 디렉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 자, 스테이트 5번 보고요. 여기 첫 번째죠? 네. 센텐스가 그래머티컬한지 아닌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어때요? 5번 먼저.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 설명을 하는데 뭘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제약을 위반했는지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제약 몇 개 제시했어요. 패시지에서. 2개 제시했어요. 프로나운과 R expression. 그 둘 중에 즉 얘가 문제냐? 얘가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여기 이제 코인덱스 됐으니까 얘네가 문제가 있는 거냐? 이 둘 중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거냐? 혹시나 이것이 ungrammatical 하다면 그 grammatical 하다면은 뭐가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거냐? 이렇게 봐야 돼요. 5번 어때요? 문법적이에요? 비문법적이에요? 네? 비문? 비문이에요? 네. 그렇죠. 비문이에요. 비문이에요. 자, 왜 비문이에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줄이 여기서 해야겠다. 얘를 먼저 볼게요. 프로나운은 결속 영역에서
바운드 되지 말아야 돼요. 즉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얘가 결속이 안 되어 있나? 지금 코인덱스는 돼 있잖아. 결속 조건은 두 가지예요. 코인덱스.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C 커맨드, 얘가 C 커맨드를 하는 겁니까? C 커맨드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얘 잔한테 코인덱스는 돼 있지만 C 커맨드, 잔이 힐을 C 커맨드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운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얘는 오케이. 프로나운은 오케이. 응? 네, 프로나운은 오케이. 자, 그러면 R expression 봐봐요. R expression은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 그러면 바운드 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바운드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하면 안 돼. 코인덱스 돼 있죠. 코인덱스가 돼 있을지라도 C 커맨드 받지 않으면 그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프리라는 것 잘 하셔야 돼요. 네, 프리라는 거 두 개를 잘 지금 설정을 하셔야 돼요. 코인덱스 돼 있고 C 커맨드 되면은 얘는 결속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코인덱스는 이미 붙어 있어. 무조건 코인덱스 돼 있으니까 얘는 코인덱스는 볼 필요가 있어. C 커맨드는 어때요? 잔이 히에 의해서 C 커맨드 돼요, 안 돼요?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건 대부분 C 커맨드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얘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좌는 자유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좌는 잔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네, 그렇죠. 지금 프리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히로부터 C 커맨드 되고 코인덱스 됐기 때문에 이것은 좌는 지금 아까 R expression must be free everywhere 여기에서 지금 위반되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R expression과 관련해서 리플렉시브를 이해하면은 자동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가끔씩 프로나운과 R expression을 보면은 가끔씩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황하지 말고 잘 보셔야 돼요. 특히 free라는 개념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가 볼게요. 이따가 요거 마치고 질문 있으면 혹시 그 표시해 뒀다가 질문하세요. 자, 요거는 지금 기입형이죠. 네, 기입형입니다. 근데 이 aspiration은 너무 유명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대충 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읽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AEP라는 책에서 대충 읽을 거리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대부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지금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대충 읽을 게 없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푸트크가 voiceless set of stop, voiceless stop 푸트크가 지금 aspiration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요? stressed syllable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이제 기본은 제시해 줬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aspiration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현상은 뭐예요? aspiration이 일어나냐? aspiration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만 얘기하는데 AP 책에 보시면 aspiration이 있고 weak하게 aspiration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지 않는 예전에 그 무슨 문제예요? 작년에 무슨 문제예요? 그 L 사운드가 darkest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하고 똑같이 aspiration이냐 aspiration, unaspirated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weak하게 aspiration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일어나냐? 요거 집어넣어주면 되죠. A번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쓰셨어요? 네, onset 포지션에 있는 건 맞아요. 그쵸? 또 다른 말로 world initial 포지션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unstressed 받는 환경에 있어야 돼요.
unstressed syllable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요? 어디 앞에 컨소넌트, 여기 B번에 무슨 컨소넌트 앞에 있어야 돼요? 지금 크가 L 사운드 앞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사운드예요? 뭐예요? 실라빅 사운드죠. 네, 실라빅 사운드예요. 실라빅 사운드 앞에 위치하는 거. 그 다음에 C번은요? C번은 어디 있어요? 네. 원래 여기 C번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맨 마지막에 보이스리스 스탑 사운드가 말에 들어가면 원래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기본적으로 unreleased 되는 거죠. 그죠? sit 하고 여기 터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만약에 그것이 터트려진다면 은 어느 자리에서 터진다? 어느 자리에요? 파이널 포지션이죠.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한다는 거야? sit 이렇게 터트린다는 거예요. 예, sick 이렇게 해서 살짝 터트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파이널 포지션에서도 지금 weak aspiration이 일어난다는 거죠.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제 AAP에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 뭐 3번 아래쪽은 여기서 unreleased 되는 겁니다. 완전히 unreleased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뒤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unreleased가 아니라 사람마다 그 다음에 액센트마다 터트릴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지금 참고적으로 잡아줬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뭡니까? AP에서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놓치지 말고 잘 잡으셔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가 볼게요.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6번까지 쭉 갈게요. 자, 4번은 맵니까? 예. 자, 요거는 음성학 같지 않은, 음성 음운동 같지 않은, 그렇죠. 요것도 역시 AP에서 나온 것들. 슬쩍 보고 지나가면은 관심 없게 지나가면은 관심 없게 지나갈 수,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응 소리가 나는 건데, 응 소리는 스펠러, orthographically 스펠러 어떻게 요런 것이 응 소리가 난다는 거야. 스펠링이 이렇게 됐을 때 응 소리가 나는데, 근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1번의 A는 응 소리 전부 다 NG 그 스펠이 있을 때 A는 응그 소리가 나고, B번은 그 소리가 안 나서 그냥 응 소리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되냐 도대체. 보통 스펠은 저보다 응근데 하나는 응그 소리가 나고 하나는 응 소리로 그냥 끝나버려. 왜 그런 거냐? 여기 보니까 여기에 그 이유가 morphological factor 때문인 것 같다.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형태론적인 요소가 거기에 지금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1A는 지금 어때요? 1A는 전부 다 모노몰피믹 월드예요. 하나의 형태소로 된 단어라는 거죠. 형태소 개념 괜찮아요? 형태소 개념은 가장 일반적인 게 괜찮죠? 하나의 형태소예요. 그럼 B번은 형태소가 몇 개예요? 두 개죠. sing하고 er 붙은 거, hang하고 er 붙은 거, wrong하고 full 붙은 거. 이 형태소가 두 개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형태소가 하나일 때는 하나로 된 단어일 때는 응그 발음 나고, 형태소가 두 개일 때는 응 소리만 나는구나. 근데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험에 딱 좋게 AP에서 딱 그 2번의 데이터까지 제시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however 다른 몰피믹 월드가 있다. 그래서 sing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하나의 몰핌인데 sing 이렇게 발음 안 난단 말이죠. 하나의 몰핌인데 sing 소리 난다는 거죠. 자, 이거 일반화 시켜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 스펠 사운드가 요렇게 소리가 나고, 하나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소리가 난다고 한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나는 거예요? 얘는 아까 어떻게 났어요? 얘는 지금 싱어 할 때 여기서 지금 싱어 났고 싱 할 때도 여기서 났어요. 여기서는 지금 아까 뭐 했었죠? 핑거, 그죠? 네. 핑거일 때, 하나의 모핌일 때. 그럼 여기는 요 두 개가 지금 혼동이 되는 거니까 얘만 정리해 주면 되겠네.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얘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얘는 하나의 요거 지금 어디서 응소리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At the end of the morpheme word에서 나는 거죠. 하나의 morpheme. At the end of the morpheme의 끝에서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가지의 몰핌이 있을 때에는 그 사이에서도 몰핌 끝에서 두 가지의 몰핌이 두 개의 몰핌으로 돼 있을 때는 그 사이에서도 응소리가 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아주면 되죠.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얘부터 갈게요. 얘는 어디서 at the end of the morphemic 여기죠? 월드에서 끝에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디서 inside에서 안에서 inside 나는 거죠. 어디서 inside of polymorphemic world,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난다. 이렇게. 그쵸. 답재는 안 써도 되고, 또 나머지는 소리 난다 써도 되고 괜찮아요. 얘만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잘 정리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요 두 가지가 지금 예시가 있기 때문에 얘만 잘 정리해줘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서 난다 요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 5번의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역시 AAP에서 나온 자료인데 시험에 지금까지 이런 기출에는 이런 게 없었죠. 뭐냐면 이게 보통 뭡니까? 포님이냐 엘러폰이냐의 사운드를 우리가 개념으로만 알고 있지만 AAP에 보시면 영어하고 한국어에 있는 동일한 소리가 이 나라만 영어에서는 음소냐 아니면 한국에서는 뭐 이음이냐 그것을 구분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사운드가 영어에서는 음소지만 한국에서는 알로폰이다라는 거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잘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상당히 좋은 데이터인데 시험에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여기도 지금 간단하게 잡아드리면은 한국어에 지금 AP에서는 스, 즈, 시 요 사운드가 이 사운드가 한국어에서는 이음이다 이렇게 나온 데이터만 말이에요. AP에서는. 영어에서는 당연히 이건 음소죠. 됐죠? 네. 그 데이터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새로 가지고 온 데이터는 지금 여기에 어떤 소리입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unaspirated voiceless stop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크 사운드. 이 소리하고 그 다음에 aspirated voiceless stop 사운드. 그러니까 aspirated 된 사운드. 이 두 소리군들. 이 두 소리가 한국어에서 이음이냐 음소냐, 영어에서 이음이냐 음소냐. 이미 우리는 영어에서 이것을 알로폰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이미 알고 있고 한국에서는 어때요? 한국말에서는 음소예요, 이음이에요? 한국에서는 음소예요. 네.
자, 그거를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고. 그러면 이 소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특히 한국어는 잘 모를 수도 있죠. 그치? 영어는 뭡니까? 이게 이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야 돼? 이 소리가 이음인지 요 두 개 소리가 이음인지 음소인지를 하려면은 그 분포 가지고 해야 되겠죠. 어떤 분포가 돼야 돼? 이음이 되려면요. 오버래핑 디스트리뷰션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미니멀 페어에 있어야 되겠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같은 자리에 있는데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죠. 풀, 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탈, 달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aspirate하고 unaspirate가 minimal pair, 즉 overlapping distribution에 있기 때문에 이거 쓸 때 한국어는 저 포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소리가 오버래핑 디스트리뷰션에 있기 때문에. 즉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즉 aspirated voiceless stop과 unaspirated voiceless stop은 word initial position에서 위치한다라는 그 내용을 들어가 주면 되겠죠. 사실 음소는 찾기가 쉬워요. 미니머 페어니까. 이거 미니머 페어니까 찾기가 금방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 엘로폰은 이게 지금 서로 무슨 분포예요? 컴플리멘터리 디스트리뷰션 상호적인 분포이기 때문에 얘네가 막 뒤죽박죽 돼 있어가지고 요거 좀 정리하기가 살짝 얘보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분석해 볼게요. AP에 있는 그 자료 꼭 분석해 보세요. 자, 어떻게 분석을 해봅니까? 요거 aspirated 된 거랑 aspirated 되지 않는 이 소리가 어떤 분포에 있는지 옆으로 지금 적어가지고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몇 개만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 자리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가 있네요. 그럼 들어가고 이 자리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는 S 다음에 이 자리에 S 다음에 이 자리에 그쵸? 네. 그러니까 unaspirated랑 aspirate 소리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얘네는 하나로 묶어버려야 돼. 어떻게 묶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음절이 나눠지죠. 네. 그러니까 음절의 슬라울의 onset 포지션에서 aspirated 된 소리가 나고 요거는 S 사운드 그 이후에 after S 사운드 이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보적인 분포를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알로폰입니다 라고 적어 주셔야 되겠죠. 됐죠? 네. 자, 이 문제는요, 내가 직접 기존의 문제하고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직접 얘네들이 알로폰인지 포님인지를 직접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야 된다는 거. 직접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분포를 보이는지를 이유를 써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겠어요. 요건 살짝 좀 쉽고 AEP에서 나온 이 CGG 요 소리를 어떤 분포인지 그게 살짝 어려워요. 그거 꼭 분석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갑니다. 6번은 학교 문법이에요. 학교 문법은 킬링 문항으로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지간하면 다 쓸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학교 문법을 쓸데없이 비비 꼬아서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냥 스쿨 그래마 그 책에 티처스 그래마 책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문제를 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꼬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스코프 문제예요. 네, 스코프 문제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낫이 이렇게 있으면은 스코프가 어디 들어가요? 전체에 스코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탐이 my father를 안다라는 그 전체의 센텐스의 전체의 의미를 완전히 다 부정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2번과 같은 데이터에서 요 not이 어디에 들어있냐에 따라서 전체 문장 전체를 부정하고 아니면은 내포절 subordinate clause만 부정한다는 이야기를 썼어요. 요거 티처스 그래머에서 읽어본 적 있어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어쨌거나 있어요. 그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얘네가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다가 이 부사를 삽입을 시킵니다. 얘네들 여기다 부사를 삽입시켜. 그래서 부사와 부정어 not과 이것이 스코프가 연결이 돼가지고 의미가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요. 자, 문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3번에 A하고 B 보시면은 이 deliberately 이 부사 뒤에 not이 있고 하나는 앞에 not이 있어요. 그 차이죠. 나머지는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not이 부사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여기 맨 아래 디렉션을 보시면 그 different meaning을 갖는다. deliberately의 포지션 때문에 다른 의미를 갖는데, 자, 문제 나가죠. 두 개의 의미를 적어라. 그리고 그 의미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라. 의미가 다른 이유는 뻔하지, 뭐 스코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예요? 두 개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적어주는 거예요. 요게 어려워.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영어로 적어가지고 두 가지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게 항상 그게 어렵죠. 자, 3번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 증거를 파괴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러면 증거를 파괴했어요? 파괴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다시 증거를 탐은 의도적으로 증거를 파괴하지 않았어. B번 볼까요? 탐은 증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지 않았어. 이거 해석하면 똑같아. 근데 의미는 3번의 의미는 이거 증거를 파괴했다는 얘기예요? 파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파괴하지 않았어요. 이걸 파괴했어요? 안 했어요? 파괴했어요. 여기서는 파괴했는데 3번의 B는 파괴는 했어요. 디스트로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모르고 했다, 그 말이에요. 얘는 의도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거야. 그쵸?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써놓을까요? 어떻게 썼어요? 이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가지의 의미를 쓰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 두 가지, 여기에 3번의 A의 3의 A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3의 B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 두 개의 의미가 또 크게 다르지가 않아. 헷갈려. 그러면 안 돼요. 네,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3A의 의미는 탐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탐이 행동했어요. 탐이 행동했단 말이야. 어떻게? 의도적으로 행동했어요. 이거 지우고. 의도적으로 행동했단 말이야. 무슨 행동을? 하지 않은 거. 그쵸? 이 하지 않은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 거죠. 근데 여기 3번의 B번은 뭐예요? 탐, 그 다음에 did not act
그 다음에 요 부사를 써주면 되죠.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행동한 게, 의도적으로 이 아래에 destroy 한 게, destroying, 블라블라. destroy 한 게 의도적으로 안 한 거다. 라는 표현을 여기 앞에서 이렇게 의도적인 게 한 거냐,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거냐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항상 그 뭐죠? 중의성과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중의성과 관련해서 그 두 가지 중의성의 의미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두 가지 의미로 표현해야 되는데 한 10명 중에 5명은 그 두 가지 의미를 써긴 썼는데 그 쓴 문제도 그게 중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이것에 대한 것은 이런 의미다. 뭐 그 읽어보면 거기도 또 중의성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되게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해요. 이거 중의적이지 않은 게 명확하게 써내는 게 중요합니다. 의미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요거 했고 얘는 또 뭐예요? 여기서는 이 부사 요 낫이 어디만 지금 저 스코프가 어디입니까? BP죠. 그죠? 여기서는 어디예요? 문장 전체죠. 네, 그렇게 해서 스코프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미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6문제 풀어보고 이번에 킬러무랑 대비 지금 영어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나왔지만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단순 변형 문제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기존의 문제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쵸? 기존의 문제들을 다시 볼 기회가 없어요. 기존의 문제들의 좀 그런 것들을 다시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기존의 기출에 나왔는데 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조금 아리까리하다 이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기회를 가질게요. 됐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